강원랜드의 공기는 언제나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새벽이건 한낮이건 상관없이 카지노 안은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진 공간이었죠. 칩이 부딪히는 소리, 슬롯머신 돌아가는 전자음, 누군가 터트린 함성과 반대로 들려오는 욕설. 거대한 홀 안은 늘 불꽃이 튀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술기운을 빌려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서자마자 특유의 공기, 그 무거운 열기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담배 연기, 땀 냄새,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여 있는 공기. 그 안에 들어서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이곳에서는 웃으며 나오는 사람이 손에 꼽힌다는 걸요. 홀 안쪽으로 들어가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늘 유령처럼 떠도는 여자, 이곳에서는 쪽박거리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화장한 얼굴, 번쩍이는 원피스 차림으로 사람들 곁을 서성이고 있었죠. 겉만 보면 카지노에 온 평범한 손님 같았지만 오래 지켜보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녀가 가진 건 웃음과 애교, 그리고 처절할 만큼의 생존 본능뿐이라는 걸요. 처음엔 누군가 칩 몇 개를 건네주면 그걸 들고 테이블에 앉아 슬쩍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 잃어버리고는 다시 사람들 곁을 맴돌았습니다. 오빠, 자리 좀 잡아줘요. 밥 먹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처음엔 가볍게 다가오는 부탁 같았지만 결국 끝에는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숙박비가 좀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한두 번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술김에, 어떤 이는 잠시 스치는 연민에, 또 어떤 이는 하룻밤을 기대하며 돈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판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면 약속도 희망도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녀는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동정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저 웃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별명은 쪽박거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불렸던 그 이름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별명은 그녀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박판에서 진정한 쪽박을 차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테이블을 떠돌던 그녀가 직접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깊숙이에서 구겨진 지폐와 작은 칩 몇 개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쪽박거리 직접 베팅하는 건 처음 본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 처음엔 그녀도 운이 따르는 듯 했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불어나더군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딜러를 향해 역시 오늘은 내 날인가 봐요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나고자 같았던 그녀가 이제는 판을 뒤집는 주인공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도박의 신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단 몇 번의 판이 지나자 그녀의 칩은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높이 쌓여있던 칩탑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한 개의 칩만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동그란 칩 하나에 그녀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숨죽여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손끝에 힘을 주어 칩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딜러가 공을 굴렸고 룰렛은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주사위가 굴러가는 동안 모두의 시선은 그 작은 원판 위로 모였습니다. 돌고 또 돌고 결국 결과는 패.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별명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쪽박걸은 진짜 쪽박을 차버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더 이상 꺼낼 돈은 없었습니다. 카지노 안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월랜드의 정문 앞, 그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이곳으로 향할 것이라는 걸. 도박은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돈이든 자존심이든, 심지어 마지막 희망조차도. 그날 쪽박걸의 몰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결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쪽박걸을 보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원래 저랬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강월랜드 로비를 떠도는 그림자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건 우연이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제 옆자리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꺼내 피우더니 쓸쓸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흘려놓았습니다. 나도 원래는 평범했어요. 그냥 남들처럼 20살 때까지만 해도요. 그녀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려 했죠. 어릴 때부터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었지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고 부모님은 그걸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마치 그때만큼은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듯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 늘 무겁게 짓눌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버텼다고 했습니다. 밤새 술집 서빙을 하고 새벽엔 편의점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도 빠듯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선배 한 명이 그녀에게 귓속말을 했답니다. 야, 강월랜드 가봤냐? 기적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 한 번만 이겨도 등록금은 순식간이야.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쌓여가는 카드 빚, 계속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무너져가는 체력. 그녀는 결국 버스를 타고 강월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날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판에 30만 원을 걸었는데 6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찾던 길은 이거구나. 그 순간 그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밤새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도 없었고 피곤에 찌든 얼굴로 강의실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번만 잘 맞추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기적 같았습니다. 몇 번의 승부에서 큰 돈을 따내자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과제에 치여 밤을 새울 때 그녀는 룰렛 앞에서 웃고 있었고 집안에서도 돈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등록금을 내밀며 괜찮아, 알바 좀 더 해서 벌었어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그리고 안도감. 그걸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서서히 잠식했지만 돈의 달콤함은 더 강하게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도박이 그렇듯 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따면 두 번 잃고 두 번 따면 세 번 잃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모았던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다시 채우려면 더 큰 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자.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시작한 도박은 어느새 생활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강월랜드, 낮에는 학교. 그러다 결국 학교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뒷전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어느새 그녀에게 남은 건 룰렛 돌아가는 소리와 칩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집안도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돈을 요구하는 딸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집안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냐? 대체 네가 뭘 하고 다니는 거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집을 나와 강월랜드 근처 원룸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테이블 옆을 맴돌며 누군가의 호의를 기다렸고 때로는 웃음을 팔고 때로는 눈물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쪽박거리라 불렀고 어느새 그녀도 그 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는 쪽박찬 인생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따낼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가졌던 평범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과 웃으며 밥을 먹고 친구들과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녀는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보고 그냥 웃고 떠드는 존재라고 하지만 나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잘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과 꿈,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는다는 걸 그녀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원랜드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슬롯머신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과 욕설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그 묘한 공기. 낯선 사람들에게는 마치 축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단골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단순히 희망과 절망의 교차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의 공기가 없으면 숨조차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잠깐 눈을 붙이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강원랜드 입구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건 몇 장의 지폐 혹은 누군가에게서 빌린 돈. 때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늘 어떻게든 판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동정심을 샀습니다. 오빠, 자리 좀 잡아줘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저랑 같이 게임하면 분명히 잘 풀릴 거예요. 그녀의 말에 넘어가 칩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잠깐의 호기심에 그녀와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야, 저쪽 바걸 또 왔네. 저 여자한테 걸리면 돈 다 털린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별명마저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 쪽박걸 맞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다를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진짜 승리자가 될 것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결코 그런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돈 50만 원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카라는 그녀가 가장 집착하던 게임이었습니다. 카드 2장이 오픈되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의 운명이 걸린 듯 숨조차 멈추곤 했습니다. 플레이어의 30만 원, 뱅커의 20만 원. 그녀는 손끝을 떨며 칩을 밀어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카드가 한 장, 2장 뒤집히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결과는 뱅커 승. 남은 칩은 단 2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다시 칩을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베팅 금액 전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순간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패. 그녀는 순식간에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 짧은 한숨과 함께 그녀의 눈동자가 공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기 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원랜드의 공기는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카지노방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없었고 지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담배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요? 혹시 밥 좀 사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란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강원랜드 룰렛에 걸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눈밑이 더 검게 패여 있었고 손톱은 깨끗하게 관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쪽박걸, 이제는 모텔 전전한다더라. 어제는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던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기운이 좋아요. 같이 하면 무조건 따요. 그녀는 마치 자신을 최면 거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듯
오늘은 반드시 운이 올 거라고 믿는 듯.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잠깐 웃다가 더 크게 울고, 잠시 따다가 결국 다 잃고, 그 과정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로비 의자에 앉아 텅 빈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건 분명 내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 도박은 단지 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갉아먹는다는 걸 그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끝났나 봐요. 근데 이상하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도박의 무서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옥임을 알면서도 사람을 다시 끌어당기는 힘. 그녀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강원랜드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승부의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테이블을 옮겨 다녔고 칩 부딪히는 소리와 짧은 비명, 웃음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홀 중앙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사람을 끝장내는 주문이었습니다. 칩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만, 마지막만. 그녀는 전부를 걸었고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빈손, 허탈한 웃음, 공허한 눈빛. 로비로 나온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담배 하나 빌려달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에게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만 도와줘. 내일 바로 줄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밤을 통째로 삼킨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느낌이 좋아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건 최면이었고 동시에 파멸의 선언이었습니다. 새벽 4시 경비들이 로비를 돌며 말했습니다. 여긴 주무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거울을 꺼내 눈밑을 두드리고 찜질방 고무 팔찌가 걸린 손목으로 립밤을 바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의 휴식은 도망이 아니라 숨 고르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왔습니다. 빌린 약속은 끊어졌고 카드도 거절당했습니다. 더 이상 줄 수단이 사라지자 그녀는 멍하니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알아요. 미안해요. 강원랜드 정문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는 가벼웠습니다. 잃을 게 더는 없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가장 짙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돌아 카지노를 바라보다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쪽박걸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만 더. 그 말이 혀끝에 맴도는 순간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희망은 카드 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룰렛 원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에게 안전하게 건네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얼굴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